지금 좋은 그 비유도 해주셨습니다. 또 커머디티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이거 예전에 20년쯤 전에 포스코, 네. 포스코가 원래 메인이 철강하고 건설, 뭐 조선 뭐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거의 뭐 초대장주였습니다. 그 한동안 10몇 년 동안 기다가 네. 지금 배터리 산업에 이제 철강 들어간다부터 지금 다시 뭐 이렇게 네. 되고 있어요. 그렇죠. 커머디티 산업의 특성에 대해서 이런 것들 정말 얼마나 변동성이 심한지 그 20년 전에 탑됐다가 한 10년 동안 기다가 지금 다시 이제 네. 엄청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죠.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 네. 이렇게 그 분할 상장도 하고 네. 이 산업은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또 바뀔 수 있다는 네. 것. 주식은 진짜 영원한 대장주는 없네요. 이런 거 없습니다. 보면. 이게 불과 근래로 한 3년 정도 됐나요? HMM, 현대상선이라는 회사죠. 그 회사도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던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커머디티는 아닌데 주로 이제 배 해상 운임, 그러니까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고 하는 게 폭등을 하면서 이 만년 부실 적자 기업에서 엄청난 이익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거의 뭐 10조 가까운 이익을 벌어들이게 되면서 주가가 폭등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커머디티 성격이거든요. 배 운임이라는 것 자체가 커머디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때 시세가 급등하고 운임이 올라가는 동안에는 뭐 즐길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내가 이거를 컨테이너 운임이 3년, 5년 동안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는 그건 아닌 거고요. 그렇게 시황이 수요와 공급이 일시적으로 맞지 않았을 때 잠깐의 사이클은 언제라도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렇지만 그것만 전문적으로 또 내가 그래도 난 이런 거에 자신 있어. 뭐 커머디티 원자재, 해상 운임 이런 거는 내가 아주 단기에 잡아서 올라가는 동안 이걸로 내가 수익을 볼 수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셔도 돼요. 네. 그렇지만 이걸로 드디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대세 상승이 왔구나 해서 뒤늦게 들어가시는 거는 큰일 납니다. 네. 네, 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또 지금 이런 주식 투자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바로 사이클 이야기 네. 해주셨습니다. 이 사이클은 미국 주식보다도 또 한국 주식은 이게 진짜 민감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장주인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반도체 사이클에 제일 크게 맞습니다. 영향을 받는 기업이죠. 주식에서 이 사이클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물론 단시간에 안 되겠죠. 네. 이런 것들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막연한 질문인가요? 그거를 파악하는 거는 저희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게 달력을 보면 우리 계절이 24절기인가요? 네. 절기가 있잖아요. 무슨 동지, 춘분, 추분, 하지 여러 개 있는데 이 절기가 기가 막히게 맞더라고요. 보면 그때가 되면 갑자기 추워진다거나 그때가 되면 갑자기 첫눈이 온다거나 이게 참 맞는데 이거는 이제 물리죠, 물리. 예. 근데 주식시장은 그렇죠. 과학 물리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제 흔히 말씀들을 하시는 게 주식은 종합예술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카지노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많은 저희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참여자가 섞여 있는 게 주식시장이잖아요. 그들이 하는 하나의 클릭 하나의 액션 하나가 모여서 만들어진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이걸 사이클을 판단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다만 그들이 보고 있는 지표들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경제 지표, 그다음에 수급 지표, 그다음에 가치 지표 등등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리포트도 찾아서 보시고 그다음에 혼자서 이렇게 좀 공부도 좀 해보시고 아니면 크게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시세만 보셔도 돼요. 나는 주식시장을 이렇게 20년 동안 보니까 항상 많이 오르면 많이 빠지고 많이 빠지면 많이 오르더라. 그거 봤는데 많이 빠져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 내년부터는 내년에 코스피에 있는 기업 이익이 증가한다더라. 내년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이클이 돌면서 좋아질 거래더라. 그럼 그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런 걸로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확률을 높이는 것일 뿐이지 이 사이클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거는 사실 교수님들도 모르고 저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를 겁니다. 네. 지금 되게 좋은 말씀 하나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 하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것들 다 파악하는 것.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 경제 지표가 사실 주식시장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초장기 투자로 정액 적립식으로 하겠다면 사실 이런 경제 지표도 필요 없죠. 월급 그냥 생긴 대로 네. 내면 될 텐데 그래도 이왕이면 싸게 사는 게 조금이라도 네. 싸게 사는 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경제 지표를 많이 이게 또 봐야 하잖아요. 그 미국의 유명한 뭐 펀드 매니저들도 그 사람들도 하는 게 다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파월이 무슨 얘기 하나 맨날 보고 있고 경제 지표 뭐 어떻게 CPI 어떻게 나오나 보고 있고 다 그렇더라 하더라고요. 이 경제 지표 주식시장에서 많이 영향 미치잖아요. 이런 것들 주로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될지 한번 의견 부탁드립니다. 경제 지표 저 그냥 간단하게 제가 그냥 제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지표 많이 보시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그 예를 들면 이제 경제 성장률이죠. 경제 성장률이 있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금리가 있을 거고요. 환율이 있을 거고.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다음에 뭐 CPI 이런 것도 있긴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수출이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수출이 10월 달에 일단 플러스가 돌았어요. 13개월 만에. 근데 중요한 이유가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수출 지표를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왜냐? 우리나라 수출 지표가 가장 빨리 발표돼요. 전 세계에서. 시기가 심지어 친절하게도 그리고 우리는 이제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잖아요. 교역이 되게 다양한 국가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미국으로 수출 얼마 했는지, 중국 수출이 얼마인지, 그리고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에서 수입한 게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친절하게도 우리나라는 10일 단위로 끊어서 또 발표를 해줘요. 예를 들면 11월 10일까지 수출을 발표를 해주고 20일 되면 21일 날 또 20일까지 수출을 발표해줘요. 그러면 너무 빠른 거예요, 이거는. 야, 실시간으로 수출을 발표해주네? 그리고 11월 말이 되면 다음 달 첫날에 11월 달 수출을 발표하죠. 그래서 글로벌 투자자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보는 거고요. 10월 달 수출이 처음으로 플러스가 돈 거를 확인하고서 발표한 날 외국인이 제 기억에 그날 현물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3천억, 4천억 가까이를 처음으로 오랜만에 샀어요. 네. 물론 수출 때문에 샀다고 보는 걸 제가 장담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드디어 좋은 신호가 나왔구나. 한국 시장에도 이렇게 좀 인식을 했다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수출 같은 경우는 13개월 만에 플러스가 났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경제 성장률이나 CPI나 환율이나 이걸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그렇죠. 예측 불가능입니다. 네. 저희도 예측 안 되고요. 이런 걸 보실 때는 방향성은 예측해 보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좋아요. 스스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경제 성장률이 뭐 한 2% 나오는데 내년에 2%보다 높을까 낮을까? 네. 요 정도의 감. 그다음에 환율이 지금 1,320원인데 내년에 환율이 오르는 방향일까 빠지는 방향일까? 예, 그런 거죠. 금리가 지금 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고 미국이 뭐 5.25, 뭐 5.5인데 이게 내년 되면 올라가는 쪽일까 내려가는 쪽일까? 이렇게 큰 방향성만 가늠하고 가시면 그러면은 큰 실수는 안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경제 지표를 어느 정도는 파악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거 언제 어떻게 나오고 환율 이런 거 뭐 관여할 수가 없는 문제죠. 내가. 안 그러면 매일매일 나오는 지표들에 치여서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계속 이거 보면서 일희일비 할 수밖에 없어요. 좋았다 하루 좋았다 하루 안 좋네. 지표는 이건 또 좋네. 그럼 또 샀다가 팔았다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큰 방향이 중요하다. 네, 중요한 진짜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방향 추세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정도만 파악하고 내가 원래 투자를 하는 목표랑 그 플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참고 정도만 하라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좋은 정보 하나 이야기해 주셨는데 한국 수출 지표가 10일에 한 번씩 발표되기 때문에 정말 빨리 자주 발표되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이 지표를 생각보다 많이들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 좋은 정보가 될 수 있겠네요. 너무 친절하게 그 통계청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수출의 항목까지 다 나와요. 뭐가 많이 팔렸는지, 뭘 많이 수출했고, 뭘 많이 수입했는지, 그다음 국가별로 어떻게 했는지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cosis.kr인가 통계청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어쨌든 그만큼 수출 지표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지표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게 정말 수출이 한국의 장점,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을 그만큼 많이 의존하고 있고, 역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수출이 우리 목숨을 많이 쥐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를 또 자주 발표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